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로 출력물 만들기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혜연입니다. 이번 시간 14번째 시간이죠. 저희가 플래카드 제작과 인쇄하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살펴본 현수막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천으로 게시하는 형태를 현수막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현수막과 배너 그리고 어깨띠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다 하나의 계열의 그 인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전시하고 게시하느냐에 따라서 현수막이냐 배너냐 또 깃발 배너냐 이런 형태들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그에 따른 규격을 먼저 알아내셔야 여러분들께서 필요에 따라 그 형태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 그 규격을 인지하신 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100cm가 넘어가게 되는 작업물이 있으면은 10분의 1 사이즈로 줄여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인쇄 시에 10배 사이즈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쇄하고자 하는 것이 60에 180이다. 그러면 60에 180cm로 인쇄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쇄할 때 10배 늘려서 자동으로 인쇄가 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크게 키워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 배너, 또 매는 형태에 따라 깃발 배너, 외부에 강한 통풍 현수막, 정사각형 형태로도 만드실 수 있고 역시 외부에 계속 노출되어 있을 때 비바람에 강한 형태의 통풍 배너, 그 다음에 대형 현수막, 그 다음에 족자 현수막, 미니 배너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을 여러분 용도에 맞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에 따른 사이즈대로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실외용인지 실내용인지 생각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어디에다 배치를 할 것인지 그렇게 창에 건물 밖에 2장 연속 이어서 배치를 할 것인지 또는 스탠드형으로 배치를 할 것인지 실로 매달릴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내 테이블 위에 작게 게시하고 싶다면 이런 미니 배너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게릴라 현수막과 스탠드 배너 같은 형태들로 다양하게 현수막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역시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그 사이즈 선택이 중요하겠죠. 각 그 결과물을 선택하심에 따라서 게릴라 현수막은 실외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로 500에 90cm를 기본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 스탠드 배너 같은 사이즈는 이 철제형 스탠드 안에 이렇게 끼워 넣어서 배치를 하는 형태로 스탠드 배너의 규격이 40에 120cm로 또는 소중대 사이즈를 크게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즈를 사전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또 이러한 배너를 제작을 하실 때는요. 내 모서리에 거치하거나 공기 압착식 고무를 고정할 수 있도록 1.5cm 정도의 금속 링 처리를 양 모서리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글자 부분이 이렇게 뚫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지 처리를 해주시고 주요한 글자는 이 위치를 피해서 디자인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업을 마친 다음에는 우리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내 PC에서 불러오기를 눌러서 작업한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JPG 포맷, AI 포맷, EPS, PSD, PDF로 업로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우리가 일러스트로 작업해서 내보내실 수 있는 건 AI, EPS, PDF 이 세 가지죠. 그 다음에 해상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일러스트 120% 확대해서 한번 확인한 다음에 해상도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깨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이미지를 첨부하라는 이야기죠. 최소 해상도는 300 dpi 해상도로 CMYK 색상 모드로 작업을 하라는 것이고 글자는 아웃라인 처리해주세요. 또 그라데이션이나 그림자는 그림화 처리를 해주시고
검정색은 K100, CMY0 K100 값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색상, 넓은 영역의 색상인 경우에는 CMYK 총합이 250 이하로 작업을 해주셔야 그 배경 색상이 뭉개지거나 떡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주문한 상품과 동일한 실제 사이즈로 작업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한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웹사이트로 돌아가서 한번 앞서 보았던 다양한 그 배너 디자인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현수막과 배너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천으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걸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가로, 세로 길이의 짧은 쪽이 180cm 이하일 때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양한 효과공으로 락대, 금속링, 유리 접착, 고무 같은 형태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현수막을 상단에도 세웠고, 그 다음에 창 밖에 부분에도 이렇게 붙여주었죠. 자, 그 다음 배너 같은 경우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거치대와 함께 나타납니다. 60에 180, 50에 160으로 실내외 홍보용 배너를 만들 때 다양한 거치대를 선택해서 만드실 수 있고,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스탠드 형태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점이겠죠. 이 부분도 역시 많이 사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깃발형 배너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고요. 또 통풍 현수막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다음에 통풍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인데 또 외부에 강한, 비바람에 강한 통풍 배너가 따로 나타나 있고요. 이런 배너를 제작하실 때는 60에 180 사이즈, 이런 용도에 맞는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형 현수막 있죠. 이렇게 건물 밖에다가 붙이는 2층에 가까운 그런 현수막인데요. 가로와 세로 길이 모두가 185cm 이상을 대형 현수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장의 원단을 미싱으로 연결해서 추가 제작을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185에 185 사이즈를 제작하실 수 있고요. 또 족자 현수막, 조그만 형태로 늘어뜨리는 형태로 이와 같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선 90에 120cm 사이즈로 아주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창 하단을 막대로 가공해서 가로수나 전봇대에 걸거나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죠. 그리고 미니 배너는요,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배너로 이렇게 신제품을 소개하고자 할 때 예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매장 POP용 배너입니다. 용도에 맞게 소중 대형 사이즈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게릴라 현수막 같은 경우 500에 90cm 사이즈의 실외 홍보용 현수막이고, 양끝을 막대로 가공해서 가로수나 전봇대 묶어서 사용하고요. 같은 계열로 어깨띠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드 배너, 우리가 아까 보았던 철제 배너로 다양한 형태로 현수막의 종류들이 이렇게 플래카드 종류들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사이즈에 맞게 제작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필요한 현수막을 생각해 보시고 그에 맞는 이미지 소스 또 문구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미니 배너를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이즈는 중형과 소형, 대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소형 사이즈 15에 30cm를 제작해서 주문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이즈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커서 중간 작업을 할 때 메모리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일단 10분의 1 사이즈로 제작을 하고 최종적으로 내보낼 때 다시 원래 사이즈로 조절을 하는 방식을 쓰도록 하죠.
그러면 제작 사이즈는 1.5에 3cm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일러스트 파일 새로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쇄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제가 사전 설정 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이즈를 입력을 해줄게요. 센티미터로 변경하고 원래 15cm, 30cm인데 1.5cm에 3cm로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또한 전체 0.2cm씩 제가 이와 같이 도련을 넣어주고 인쇄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색상 모드는 CMYK, PPI는 300입니다. 이 상태로 제작 단추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만든 다음에라도 문서 사이즈를 또는 여백, 도련을 조절하고 싶다면 파일에서 문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련을 조절할 수 있죠. 네, 저는 0.02cm로 모두 변경을 해보죠. 이 상태로 확인해 주시면 이와 같이 도련이 다시 달라붙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텐데 이번 주제로 펫샵을 오픈한 펫샵 오픈 기념 할인 이벤트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용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제를 열어보시면 예제 폴더 안에 pet.ai라는 이런 일러스트 이미지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제가 배너를 현수막을 제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글자 텍스트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문자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에서는 자, 이거는 더미 글자니까요. 없애고 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일단 입력을 해줘요. 세로 형태이기 때문에 글자를 세로 부분으로 나타나도록 이제 배치를 시켜줄 텐데요. 일단 글씨를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폰트를 바꿔주겠습니다. 자, 폰트 상단 부분에서 변경을 할 텐데요. 저는 나눔 폰트를 한번 사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나눔 폰트는 네이버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시리즈이죠. 그래서 저작권 문제에 관련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귀여운 느낌이 들어야 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요. 자, 나눔 글꼴 중에서도 마우스를 대봤을 때 여기에서 미리 보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나눔 발음 펜, 나눔 스퀘어 라운드 이런 형태의 조금 아기자기한 형태로 폰트를 작업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주 쓰실 폰트다. 그러면 우측에서 별 모양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즐겨찾기에 추가되면서 항상 상단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나눔 스퀘어 부분도 제가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눔 발음 펜으로 이렇게 글자를 바꿔주면 귀여운 형태의 글씨가 나타납니다. 조금 크게 맞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와 같이 배치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글자 부분에 배경을 넣어줄 생각이에요. 자, 여기에서는요, 제가 사각형 도구로 먼저 배경색을 넣어볼게요. 전체 꽉 차는 사이즈로 맞춰서 여기에서 색상을 제가 민트색으로 지정을 할게요. 정확하게 어떤 색인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이 지정을 하고 비슷한 색이 나타나면 밝기 등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맞춰주세요. 또는 칠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나타나는 색상 피커를 통해서 미리 보기 하시면서 색상을
이와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밝은 색으로 가면 좋겠어요. 자,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하여서 정돈, 맨 뒤로 보내기를 눌러 배경색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펜 도구를 선택해보죠. 펜 도구를 가지고 클릭, 클릭 하여서 이런 형태로 배경을 밑에 도형을 하나 더 깔아줄 거예요. 처음과 끝이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더블 클릭하여서 색상 피커에서 핑크색 계열로 변경하고 이와 같은 핑크색 컬러를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양을 바꾸려면 직접 선택 도구로 점 하나를 선택한 다음 쭉 내려서 이렇게 경사를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내려서 그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만약 색상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요. 선택하시고 또 다른 색상, 예를 들면 더블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색상 계열을 바꾸어서 이렇게 노란 색상으로 변경해 주실 수도 있죠. 하여튼 애견 카페라고 하는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제가 이와 같이 밝은 컬러들 위주로 좀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어린이 손님도 올 수 있고 뭔가 귀엽고 따뜻한 느낌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글씨가 조금 이렇게 얇은 느낌이 있어서요. 상단에서 나눈 바른 펜 옆에 레귤러라고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누르시면 볼드체가 있는 폰트가 있고 없는 폰트가 있는데요. 여기선 두께를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볼드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볼드체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다가 더 이거보다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을 클릭해서 선에 검정색을 더해주면 이와 같이 더 두껍게 되고요. 획의 굵기를 상단에서 조절하면 이와 같이 두께를 더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저는 글자 부분을 흰색으로 조절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 선을 없애고요. 글자를 흰색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림자 효과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요. 일단 글자를 복사해서 붙여넣어 그림자 효과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편집, 복사, 그 다음에 편집, 앞에 붙이기. 이거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어요. 앞에 붙이기라면 똑같은 위치에 붙여 넣어진다고 했죠. 지금 화면에서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붙여넣기가 된 거죠. 한번 방향키를 통해 움직여 봅시다. 방향키 위로 가기, 왼쪽으로 가기. 이런 식으로 방향키를 통해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확대해서요. 마우스로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글씨가 겹쳐 보이잖아요. 그 중에서 아래에 있는 글씨를 선택해요. 여기 화면에서 선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레이어를 펼쳐줍니다. 그리고 글자, 하단에 있는 글자를 선택하고요. 글자, 그림자 색상을 넣어주는 거죠. 여긴 배경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노란색 계열의 그림자 색을 칠해줄 거예요. 글자가 흰색이니까 그림자가 하얗게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노란색을 찍어주고 노란색 안에서도 조금 어두운 색상 이렇게 골라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글자의 그림자가 증거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림자 색상을 언제든지 색상 피커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오렌지색으로 바꿔보죠. 자, 여기에서는요. 글자를 선택해서 살짝 더 위로 올려서 그림자가 잘 보이게 한번 해줄게요. 자, 이와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다시 줄여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제가 사각형을 선택해서 한번 색상을 조금 어두운 색상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이 변경을 했더니 좀 더 글씨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글씨를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색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 색도 바꿔주겠습니다. 글자 그림자 색도 여기에 맞춰서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던 핑크색 패스를 노란색 계열로 이렇게 변경을 해볼게요. 자, 색상 배합은 여러분들께서 기획하신 대로 해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텍스트를 일단 먼저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문으로 이벤트를 밑에다 적어주려고요. 일단 글씨를 Alt 누르고 카피에 하단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고 글씨를 마우스 우클릭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눌러 보이도록 해줍니다.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해보죠. 자, 오픈 기념. 자, 오픈 기념 이벤트 문구를 작성했어요. 여기에서는 다른 폰트로 한번 작업을 해보죠. 자, 글꼴군을 찾아서 아까 즐겨찾기 했던 내용을 이와 같이 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나눔 스퀘어로 제가 클릭하고 글씨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이벤트 글자가 굉장히 두껍게 나타나야 멀리서도 볼 수 있죠. 표현 유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글씨가 멀리서 잘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단에서 글씨 두께, 글꼴 스타일을 보면 라이트, 레귤러, 볼드, 엑스트라가 있는데 엑스트라 볼드가 가장 두꺼운 거예요. 자, 가장 두꺼운 엑스트라 볼드로 적용해 줍니다. 자, 여기서 30% 띄우고 오프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해서 여백을 없애주고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한 너비를 가질 수 있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펫케어 30% 오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강조 색상을 한번 넣어보죠. 이런 식으로 강조 색상을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견본 패널을 꺼내어서 여기서 글자 색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글자 색을 변경하고 패스 컬러도 제가 조금 더 진하게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조금 더 진하게 해주어야 글씨가 더 잘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글자를 이와 같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영문 글꼴에 대해서는요. 자, 여기에서 펫케어 30% 오프는 제가 영문 글꼴을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서 즐겨찾기 말고 필터 지우기를 눌러서 영문 글꼴 중에서 제가 어울리는 폰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폰트를 찾아서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폰트가 넘어가잖아요. 네, 이럴 때는 폰트 패널을 열어줍니다. 컨트롤 T를 누르면 문자 패널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선택한 이 문자의 장평이 100%로 되어 있는데 가로 크기 조절입니다. 이 부분을 90%로 줄이면 자, 이와 같이 넘어가는 글씨를 강제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글씨체를 넣어서 여기에 그림자를 또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이 글씨가 모두 담겨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복사해야죠. 자, 이 형태에서 편집, 복사, 다시 한번 편집, 앞에 붙이기 또는 뒤에 붙이기를 선택해서 넣어주시고 여기에서 그림자가 될 부분을 제외하고 앞에 있는 글씨를 이동해서 이처럼 겹쳐서 놓아야겠죠? 다음으로 그림자가 되고자 하는 글자를 선택하고 레이어를 선택하고 글자 색상을 변경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노란색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상을 넣어주면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확인을 눌러보죠.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보이면서 글씨를 받쳐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어느 정도 글씨가 완료되었으면요, 이제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열어놓은 이미지 중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저는 흰색 이미지, 흰색 강아지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그룹인지 확인하시고 편집, 복사를 하고 우리 제작 중인 파일에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편집 붙이기.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일러스트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개체를 축소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까지 작업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저희가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